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특수한 형태의 펀드로 모두 묶인 것은 뭐냐 이거예요. 자, 기억 전환형 펀드, 종류형 펀드, 니은 전환형 펀드, 디귿 모자형 펀드, 그 리을 단위형 펀드, 단위형 펀드는 일단 아니고, 그 다음에 미음의 상장지수 펀드. 여기까지 전부 다 특수한 형태의 펀드예요. 그 다음에 비읍 국내 투자 펀드 아니에요. 시옷 액티브 펀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수한 형태의 펀드는 기억, 니은, 디귿, 미음입니다. 이게 특수한 형태의 펀드고요. 아래에 핵심 우리가 포인트 해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빠진 거 있죠. 단위형 펀드라든지 국내 투자 펀드, 액티브 펀드. 이거 전부 다 상대적인 거예요. 단위형 펀드의 상대적인 말은 단위형의 상대적인 건 추가형 펀드고요. 그 다음에 국내 투자 펀드 그러면 해외 투자 펀드. 그 다음에 또 액티브 펀드 하면 액티브 펀드다 그러면 여기에 상대해서 패시브 펀드가 있다고요. 패시브 펀드.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펀드 분류는요. 특수한 형태의 펀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실무적 분류에 따른 실무적으로 분류하는 펀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무적 분류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특수한 형태의 분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이렇게 여러 개의 펀드가 있지만 한번 펀드 설정을 하면 증액을 하지 않고 만기까지 쭉 간다 그러면 단위형이고 중간에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추가형이고 그 다음에 자산들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전환형이든 무슨 뭐 환매 금지형이든 뭐 종류형이든 뭐든 간에 국내에 투자하느냐 해외에 투자하느냐 또는 운용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보수적으로 하느냐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형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요. 구분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를 가지고는 뭘 재야 돼요? 뭘 재요? 길이를 재는 거예요. 길이.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이거 되라고 그래. 돼 있죠. 되박. 되박으로는 뭘 재는 거예요? 부피를 재는 거예요. 부피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를 가지고 부피를 재려고 댐비면 안 되죠. 되박을 가지고 되를 가지고 길이를 재려고 댐비면 안 되죠. 아니 몇 미터냐 이걸 재는데 되로다가 몇 미터인지 재려고 그러면 좀 무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부피를 재는 것과 길이를 재는 게 다른 듯이 우리가 보통 특수한 형태다. 일반적 형태와 특수한 형태의 펀드를 나눈 거하고 그런 개념하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한 번 펀드가 설정되면 그 펀드를 증액할 수 없다? 있다. 국내에 투자하느냐? 외국에 투자하느냐? 적극적으로 운용하느냐? 소극적으로 운용하느냐? 하는 거는 펀드 형태와 관련 없이 이건 실무적으로 봤을 때 펀드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를 재느냐? 부피를 측정하느냐? 이런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3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환매 금지형 펀드로 설정 설립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는데 이건 답이 2번이에요. 그냥 종류형 펀드인데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환매 금지형 펀드로 설정 설립하는 경우 뭐가 있어요?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혼합자산 펀드 그리고 4번 지문에 자산 총액 20%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환매 금지형 또는 폐쇄형이라고 그래요. 환매 금지형이 폐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만드는 거는 뭐냐? 꼭 만들어야 되는 거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혼합자산 펀드 그 다음에 자산 총액 20%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아시겠죠? 4개는 기본입니다.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15번 보겠습니다. 자, 종류형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종류는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펀드예요. 자, 1번. 종류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펀드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죠. 2번. 기존 비종류형 펀드도 종류형 펀드로 바꿀 수 있어요. 전환할 수 있다. 이걸 잘 바꿉니다. 이걸 전환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문에 잘 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 클래스에 투자된 자산을 합쳐서 투자함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 클래스를 합쳐서 뭉뚱그려서 운용한다고요. 운용하는 거는. 다만 클래스로 나눈 건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걸 뿐이지 운용하는 거는 합쳐서 운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펀드 이렇게 무슨 AAA 펀드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해요.
그럼 이 펀드에 클래스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뭐 E 클래스 뭐 해가지고 이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클래스는 이거는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일 뿐이지 운용하는 건 어차피 이 뭉뚱그려가지고 AAA 펀드가 트리플 A 펀드가 그냥 한꺼번에 운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클래스별로 투자한 투자자들은 다르지만 클래스는 다르지만 이 돈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있다라는 거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건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보수는 클래스별로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수가 차별화되어 있다는 거 맞죠? 클래스 펀드는 보수가 차별화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클래스 그 집합투자업자하고 신탁업자 보수는 요거는 클래스별로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할 수 있는 거는 클래스 뭐 운용 비용이나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의 비용이나 아니면 뭐 신탁업자가 재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차별화되는 거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종류형 펀드의 경우에 여러분들 뭘 보셨냐면 개요를 한번 보세요. 개요를 보세요. 1번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동일한 투자기구 내에서 다양한 판매 보수 및 또는 수수료 구조의 클래스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 보수나 아니면 운용 수수료를 차별하는 거죠. 그런 걸 차별하는 거지 4번에 가면 이런 게 나와요. 집합투자업자하고 신탁업자의 보수를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판매 보수나 운용 수수료를 차별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집합투자업자나 아니면 신탁업자 보수까지 차별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돈이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1억을 집어넣던 100만 원을 집어넣던 이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비율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차별화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꼭 확인하시고 그 밑에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전환형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릅니다. 1번 다양한 자산과 투자 전략을 가진 투자기구를 묶어 하나의 투자기구 세트를 만드는 겁니다. 맞죠? 두 번째, 투자자는 그 투자기구 세트 내에서 교체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펀드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3번,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경우에는 환매 수수료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 투자자가 사전에 정한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만 투자하더라도 환매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투자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중간에 한 6개월 뭐 지나가지고 바로 환매해버렸다. 이거는 기간을 채우지 못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환매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요. 17번 보겠습니다. 모자형 펀드가 나왔는데 모자형 펀드가 잘 나옵니다. 모자형 펀드 특징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모자형, 어미 모자에다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모자형 펀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펀드 또는 상위 펀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펀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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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펀드. 그럼 얘네들 특징을 알아야 돼요. 얘네들은 모펀드고. 자펀드는 오직 모펀드만 투자할 수 있어요. 다른 펀드를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수 없어요. 이거 안 돼. 안 되고 오직 모펀드만 투자하는 거고요. 또 다른 펀드가 모펀드에도 투자할 수 없어요. 이 펀드에도 투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펀드는 모펀드만 투자하는 거고요. 모펀드에는 다른 펀드는 일절 투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는 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펀드만 투자할 수 있어요. 자펀드 단위로만 투자할 수 있는 거지 모펀드는 직접 투자 못해요. 자펀드는 이걸 상위 투자기구, 이걸 하위 투자기구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위 투자기구에만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자는. 상위 투자기구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상위, 하위 또는 모펀드, 자펀드는 집합투자업자가 똑같아야 돼요. 업자가 동일해야 돼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자펀드는 오직 모펀드만 투자한다. 그 다음에 자펀드 이외에 다른 펀드가 모펀드를 취득할 수 없어요. 투자할 수 없다. 또 자펀드는 또 다른 펀드에 투자할 수 없어. 오직 모펀드만 투자하고요. 투자자는 하위 투자기구인 자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고요. 상위 투자기구, 하위 투자기구, 즉 모펀드와 자펀드의 집합투자업자는 똑같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17번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거니까 1번 보겠습니다.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운용의 집중도를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집중시킬 수 있죠. 맞습니다. 두 번째, 기존 펀드를 모자형 펀드로 변경할 수 있어요. 이거. 세 번째, 모펀드와 자펀드의 운용회사가 동일해야 돼요. 운용회사, 이게 집합투자업자죠? 똑같아야 돼요. 4번, 투자자는 모펀드만 매입할 수 있다. 안 돼요. 투자자는 모펀드 매입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되고 오직 자펀드만 투자할 수 있어. 또는 다른 말로 투자자는 하위 투자기구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펀드가 하위 투자기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그 아래에 핵심 포인트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상장지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번,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이게 틀렸어요. 1번.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ETF의 경우엔 과세하는 방법이 뭐냐면 매매 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건 과세 안 합니다. 안 하고요. 배당이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요건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주식하고 똑같아요. 주식도 매매 차익 과세 안 하거든요. 이자나 배당 소득에서만 과세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특정 주가 지수를 따라가며 수익을 실현하는 인덱스 펀드예요.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를 상장했다는 거예요. 인덱스 펀드를 상장한 거고. 3번, 증권 실물로 투자기구의 설정 및 해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4번, 지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장을 폐지해야 됩니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자, 상장지수 펀드,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가 상장지수 펀드예요. 같은 말이에요.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기관 투자자의 대량 거래가 많다는 거 맞죠? 2번, 과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통해서 상쇄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3번, 투자자가 지정 참가회사, 투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수익증권을 해지하여 과세할 경우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의 과세 방법을 따른다라는 거.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4번, 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환매 신청을 하면 다음날 종가로 환매 가격이 결정된다. 말도 안 되죠? 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환매 신청을 해서 환매 신청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다 틀렸어요. 이 지문은. 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대로 사고 팝니다. 환매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주식이니까. 주식의 형태로 상장된 거잖아요. 시장에서 그냥 바로 팔면 돼요. 왜 회사에 가서 환매 신청을 해요? ETF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상장해 놓은 거예요.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반인들한테 직접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환매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환매 신청을 왜 합니까? 안 하죠. 펀드지만 주식처럼 상장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 1번. 사모펀드의 동일 종목 투자 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규제 완화고요. 2번, 환매 금지형 사모펀드는 1년 이내만 상장하면 된다? 아니요. 상장 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상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 이내고 90일 이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상장 의무가 없습니다. 상장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 사모펀드는 다른 사모펀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4번, 부동산 펀드 운용 시 대여금 회수를 위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여러 가지 규제 완화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21번 보겠습니다. 펀드 재산의 55%를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이게 뭐예요? 주식 혼합형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펀드 재산의 60% 이상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주식형이라고 그러고요. 펀드 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면 채권형 펀드라고 하는 거고요. 주식을 펀드 재산의 50% 이상 60% 미만을 투자하면 주식 혼합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펀드 재산의 50% 미만을 주식에 투자하면 채권 혼합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헷갈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4번이 답입니다. 22번 보겠습니다. 펀드 분류에 따른 내용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번, 투자 지역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글로벌 투자 펀드, 지역 투자 펀드, 개별 국가 펀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2번, 해외 투자 펀드의 경우 주식, 채권 외 실물 자산 등에도 투자하고요. 3번, 투자 전략으로 분류했을 경우는 적극적으로 운영하면 액티브 펀드,
그다음 뭐 패시브 펀드 이런 식으로 이게 섹터 펀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맞는 겁니다. 4번 섹터 펀드의 경우에 특정 산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액티브 패시브 펀드와는 별도로 운용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섹터 펀드라도 액티브로 운용할 수도 있고 패시브로도 운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액티브 패시브와 별도가 아니라 이렇게 액티브 방식, 패시브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터 펀드가 있으면 액티브하고 패시브하고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터 펀드는 어떤 특정 산업에 투자한다는 뜻이지 섹터 펀드로 투자하면 이건 액티브하고 패시브 이거하고 상관없는 배제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섹터 펀드라도 패시브로 주로 패시브로 운용하는데 하여튼 패시브로 이렇게 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섹터 펀드이면서 패시브 펀드 가능하다 이거예요.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사실 섹터 펀드는 패시브 펀드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보통 분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액티브로도 운용할 수 있어요. 운용할 수도 있는데 보통 패시브로 많이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자, 추적 대상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펀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적 대상 지수를 그냥 쫓아다니는 펀드를 인덱스 펀드라고 그래요.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데 이때 지수의 수익률, 추적 대상 지수 수익률, 즉 시장 평균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지수 수익률 또는 시장 평균 수익률, 뭐 평균 수익률에 요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펀드가 있다. 인덱스 펀드인데 그 인덱스, 즉 지수의 수익률뿐 아니라 지수 수익률 플러스 추가적인 수익률, 초과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펀드를 요런 인덱스 펀드를 인핸스드 인덱스 펀드라고 그래요. 인핸스드 인덱스 펀드. 인핸스드 인덱스 펀드. 좀 강화했다 그런 뜻이죠. 인덱스 펀드를. 자,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인핸스드 인덱스 펀드. 요게 이제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알파 추구 전략 펀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1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24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펀드의 설정, 설립 주체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아주 자주 나올 수 있고요. 나중에 부동산 펀드 파트에서도 계속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아래로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핵심 포인트 해설을 보시면 거기 설정 설립 주체가 나오는데 설정 설립 주체는 다른 것들은 모두 다 집합 투자업자가 설정 설립하는데 발기인이 설립하는 게 있어요. 발기인 설립하는 건 부동산 투자회사밖에 없죠. 그러니까 투자회사만 발기인이 설립합니다. 회사라도 투자회사만 발기인이 설립하고 유한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집합 투자업자가 설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발기인 설립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설정 설립 주체가 다른 하나는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투자회사입니다. 그 앞에 부동산이 붙든 특별자산이 붙든 뭐가 붙든 간에 무조건 설정 설립 주체가 다른 하나는 이런 거 나오면 투자회사를 고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회사만 발기인이에요. 나머지 전부 다 집합 투자업자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그 부동산 펀드의 개요 핵심 포인트 해설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4번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첫 시간 수고하셨습니다.